자, 3부 넘어왔습니다. 저희 3부까지 진행해보는 거는 진짜 간만이네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이럴 줄 알고 밥 먹고 시작했죠. 네. 제가 플랫폼 얘기를 따로 띄어서 얘기했으면 하는 게 대부분 지금 로컬 씬에 계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공방, 뭐 카페, F&B 서비스, 뭐 굿즈 제작, 디자인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막연하게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IT 플랫폼이야. 뭐 무슨 O2O 플랫폼으로 나오는 타다라든가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여기 어때 이런 형태의 그런 솔루션일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 공장에서 제시하는 플랫폼은 그거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따로 내용을 떼어서 조곤조곤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나도 공장이 되고 싶어. 나도 우리 동네 괜찮아 마을을 만들고 싶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괜찮아 마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장 괜찮아 마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전국에 이런 게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도 그 역량이 필요해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먼저 선수익을 만들어주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예. 저희는 좀 다음 단계인 이걸 가지고 누구나 괜찮아 마을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IT 형태의 빌더를 만들어내는 솔루션 만들어내는 게 예. 저희의 목표이거든요. 요새 약간 뭐 카페24나 예. 뭐 이런 형태로 쇼핑몰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누구나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왓챠 같은 영화 이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클릭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 막 누르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걔네가 AI가 추천해 주거든요. 네네. 저 무섭죠. 네.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추천해드리려 하는데 내 친구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게 맞아요.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공동체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누가 자기가 이런 활동이나 공동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을 만들려고 할 때 저희는 이제 이것들을 클릭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직들은 어떤 형황인지를 이제 본인이 클릭해서 그것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이제 팀 빌딩이나 또는 내규, 그 다음에 뭐 법률이나 세무 같은 것들을 동시에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1단계는 이제 교육적으로 먼저 예. 누구나 교육 쪽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빌더로 갔다가 그 다음 단계 이제 AI를 적용해가지고 저희는 자기 팀 빌딩까지 가능한 형태로 붙이려고 하거든요. 예, 예. 목표는 그거예요.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누구나 나의 지역 또는 나의 센터, 나의 회사 또는 나의 동아리가 조금 더 본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본인들에게 주는 거죠. 기존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인력 기반?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예, 예. 되게 무서운 게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모두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대요. 근데 이게 잘 해보면 느끼는 게 다 굉장히 그 소모적인 일을 공동체 활동에서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예, 예. 자문을 받으면 해결되는 부분들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예, 예. 또는 방법을 몰라서 또는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돌아서 누군가는 하루만 할 것을 그 사람은 한 달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모든 공동체나 지역사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정보 격차인 거죠. 예, 예. 저는 그것들이 해소만 돼도 우리가 조금 더 공동체 활동이나 또 이런 것들이 직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는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나를 위한 조금 더 편한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시대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그 지도 검색해가지고 경로 찾는 것도 네네네. 예,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너무 누구나 애기들도 지도로 길 찾게 해가지고 버스 타서 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못 믿는다고 했었죠. 맞아요. 예. 근데 이 공동체랑 똑같아요.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뉴얼화 되어 있고요. 이미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조직의 초기 조직의 특징인 거죠. 스타트업들도 초기에 망가지는 제일 큰 이유가 본인들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와 조직 운영 미스인 거지. 의외로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무너지는 데들이 많지 않아요. 팀원들의 불화가 되게 큰 거죠. 그럼 그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팀빌딩을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를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고 싶은 거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한 번에 못 가겠니까 저희는 단계적으로 하드웨어로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예. 저희가 먼저 모델을 돌려보고
거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가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나 공장, 누구나 괜찮아 마을이 되는 단계는 온라인 플랫폼이 나온 후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아마 B2C 역량으로 구축한 공간이나 프로그램 역량을 B2B로 판매하는 게 먼저 있을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살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일단 최선의 그죠. 방법. 그게 현재 B2C 모델이고요. 그 예. 1단계 모델이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이제 지금 B2B 모델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이나 또는 컨설팅, 공간 만들어주는 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교육이 열릴 때 가서 배워오거나 네. 아니면 혹은 그런 것들 희망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요청을 하면은 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거군요. 그걸 이제 저희가 1, 2단계를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오프라인 역량은 그래도 기본 정도는 구축이 됐다라고 보고 이거 그동안 배우고 실험한 것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려는 거죠. 온라인 플랫폼이 다 만들어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면 반대로 지금 목포에 있는 괜찮아 마을이 일종의 모델하우스나 쇼룸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똑같은 맥락에 저희 먼저 운영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먼저 그 플랫폼을 운영을 해볼 거고요. 저희가 운영이 잘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거를 이제 모듈화 해가지고 플랫폼을 솔루션화 하려는 거죠. 네. 야,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지만 아까 뭐 네. 처음에 지금의 공장 괜찮아 마을을 치앙마이에서 하시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꼭 대한민국이 아닌 제3의 국가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목포에 있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목포 그러면 굉장히 멀다라고 보는데 예. 네네. 저는 되게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신 거잖아요. 네. 제주, 뭐 서울, 목포.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IT 쪽으로 오히려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목포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괜찮아 마을을 만들면서 이런 IT나 이런 플랫폼들이 생기면은 저는 저희가 이 오프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안에 1000명 정도의 마을이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지금 목포가요? 네네네. 아.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의 규모인데 예. 저희가 한 5년 안에 한 1000명 정도 규모로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와. 그러면은 그 공동체 운영들이 저희가 만든 이런 IT 솔루션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 요새 방식인 거죠. 예. 요새는 누가 뭐 문자 메시지도 안 보내잖아요. 예, 누가 그쵸. 손편지 쓰나요? 그쵸, 누가 그쵸. 카톡 아니면은 메일도 잘 안 쓰잖아요. 그게 요새 뻔한 상황인데 유독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활동만 모두 다 오프라인으로 해서 화이트보드에 안 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엑셀러레이터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여기만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다 온라인화 돼가지고 카톡만 보더라도 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쵸. 저는 그게 어쩌면은 진짜 이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고 보는 거죠. 음. 제일 쓸데없이 커뮤니케이션 소모되는 지역 분야인 거죠. 예. 네, 그 로컬에 테크가 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물리적 환경의 제약을 또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아, 그렇죠. 지역에 상관없다. 그러니까 지역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네. 난 이제 지역 구분이 약간 모호해졌다. 어디 가든 나에겐 플랫폼이 존재하고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뭐 이상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공간 얘기하기 전에 BTS 얘기하면서 물리성을 초월하는 로컬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로컬은 자꾸 지역 어떤 지방 이런 쪽의 얘기였는데 그걸 초월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괜찮아 마을은 그거를 플랫폼화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이나 지역적 제약을 초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확장이 되면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공동체 멤버들이 흩어져 있어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좀 너무 앞선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이 그럼 가능해지는 정도면 거예요. 초연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네. 거죠. 이게 과거에는 돈 있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공동체 활동. 그러니까 공동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또래에는 공동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새 많이 늘어나는 활동들이 스터디 네네. 활동도 늘어나죠. 그리고 이상하게 카페나 이런 모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형태만 달라질 뿐 그곳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다만 그것들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스타트업들이 저는 오히려 이 고민이 많다고 보거든요. 괜찮아 마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의심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할까?
예. 괜찮은 마을 이게 과연 필요할까? 사람들한테 쉬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데라는데 이게 도대체 왜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증명한 거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하고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하는데 어쩌면은 저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또는 경험들을 시스템화해서 공유하고 싶은 게 큰 거죠. 어느 정도 플랫폼이 구축이 되시고 네. 여러 지역에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괜찮아 마을은 오히려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플랫폼 이름이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약간 자포스타운 막 이런 거 보면은 이름 하는 것처럼 예. 저희도 그냥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을인 거죠. 네. 다만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솔루션이 있다. 대략 언제쯤 온라인 플랫폼이 나올까요? 일단 오프라인하고 좀 맞물려 가야 돼서 오프라인이 저희가 이제 올해에 계속 아마 구체화하는 게 오픈 다 될 거고 예.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그래도 초기 버전 오픈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픈하네요. 저 궁금한 거 생겼어요. 이 정도 플랫폼 거대화에 대한 테크 얘기가 나오면 투자 뭐 이런 얘기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진 않고요. 저희는 이제 아직까지 지분 100%를 다 보유하고 있는 투자를 받지 않은 회사예요. 예. 간접 투자 형태로만 투자를 좀 받은 케이스고 이런 플랫폼 개발 역시도 지원 사업이나 예, 자체 수익을 통해서 일단은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간접 투자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목포에 내려갔는데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근데 초기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고민들이 투자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초기에 뭐 5천만 원, 1억의 주의물을 거의 다 내줘야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투자, 그러니까 지분을 주는 방식보다는 간접 투자 방식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공간이 필요했어요. 예. 그럼 그 공간을 그분이 매입을 해서 저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분한테 제안을 해서 그분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빌려주시고 자꾸 임대 건물만 늘어나니까 나중에 집값이 오르고 뭔가 바뀌었을 때 예. 자가 건물이 없으면 사실은 문제가 크겠더라고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지금 두 번째 공간이 괜찮은 마을 촉수판이라고 집, 학교, 공장과 심상상 작은 성공 개념을 다 넣은 하나의 괜찮은 마을 촉수판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건물 하나의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 5, 600평짜리 건물인데 거기는 저희가 자가로 매입을 했는데 예. 그 매입 비용과 세금까지 다 빌려서 매입을 한 케이스예요. 남들이 봤을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를 투자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 차입으로 빌려가지고 공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 방식은 아니지만 네. 스타트업의 구조로 투자를 받긴 받았다. 그죠. 비슷한 맥락으로 다 진행해서 계약서도 거의 투자 계약서랑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투자를 받은 건데. 네네. 예. 그래서 다 계약서에 괜찮아 마을이 만드는 가치와 방향성에 동의하기 때문에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가치에 반할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 그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홍 공장장님께서 못 오신 거군요. 그 500평짜리 건물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지금 좀 몇 가지 좀 행정적인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어서. 네.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규모가 좀 더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차입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잡히는 거잖아요. 공간 또 조성비를 또 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그게 또한 20억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재무제표가 현재 완전 자본 잠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잘 채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또 제3의 투자자들한테 또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일단 그러니까 회사가 맞아요. 자기 자본 비율은 지키면서 네. 목적한 바는 이루어가면서 네. 어쨌든 차입이 많다고 하지만 자산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네. 저희가 차입이 있는데 건물 간평 가격이라 해야 되나? 네네네. 그게 오히려 그것보단 커요. 그러니까 자산이 더 커진 형태로 나오니까 네. 대차대조가 이렇게 못생기진 않았다는 네. 저 이거 너무 좋은 게 점점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그러니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그렇죠.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가치 평가 계속 높아지고 네. 안정적인 구조가 생기신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매입을 훨씬 적게 했는데 그 건물이 더 큰 비용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좀 그런 맥락도 있죠. 네. 그 말고도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저는 저 같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예. 저도 몇 번의 어떻게 보면은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거나 그런 뭔가 매각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매각과 엑시트에 두고 사업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사람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것들을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처음부터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저희는 그랬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분 투자를 제한도 있었지만 안 받았던 이유는 투자를 받을 때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진짜 필요할 때 받는 것과 예. 뭐 기부해서 배출 받든 어떻게든 할 수 예, 있는데 예. 내가 왠지 투자 받으면은 빚 안 생기는 것 같아서 받아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되게 좋았죠. 돈이 필요하니까 받는 것들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결과만 오는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오히려 그거를 지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괜찮아 마을 쪽에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뭐 괜찮아 마을이 공장에 투자해야 되는 구조지만 공간이 생기면 저희는 그 공간들을 또 괜찮아 마을 같은 거를 별도로 분리해서 예. 거기다 공간을 준 다음에 거기에만 또 지분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장장님께서 사업 경험이 많으셔서 이런 게 설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 드리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로컬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중압감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 근데 사실 경험이 많지 않다. 근데 이 사이 어디쯤에 서서 방황하는데 오히려 괜찮아 마을에 가서 비즈니스 경험을 쌓고 네. 본인도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조금 쉬는 시간 그런 게 있어도 좋겠네요. 혹시 그렇죠. 그런 상담하러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직 없었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대부분 모르실 거고요. 그냥 청춘의 고민을 안고만 오시는군요. 지금. 근데 저희가 근데 똑같이 느낀 거는 저희가 뉴스에서 도시 재생이나 로컬 쪽으로 투자받는 분들을 다 20억, 30억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크게 좀 들어오는 편이죠. 부동산 위주로 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저희도 뭐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예. 20억, 30억이 그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공간 사업을 할 때 그걸로 큰 뭔가 할 수는 없어요. 의외로 금방 나가거든요. 예. 어쨌든 로컬의 새로운 다양성, 투자 방법의 다양성을 펼치셨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다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을 하는 게 이제 다들 투자로 다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기업은 다 투자로 가겠죠. 예. 저는 조금 더 로컬에 계신 분들은 사업적인 것들이 본인의 꿈이나 예. 진짜 진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되게 많이 봤어요. 보통의 우리가 스타트업을 제가 서울에서 봤을 경우에는 예. 사업이 정말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엑시트를 하든 또는 어디에 MOU가 돼가지고 뭐 이 사람이 투자를 받겠다고 하든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로컬에 계시는 분들은 기존에 제가 서울에서 봤던 스타트업 뭐 IT나 이런 여행 쪽에 있는 개인 스타트업들을 보다 조금 더 진정성에 가까운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쩌면은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 안 돼도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순간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투자나 또는 방향성을 갈 것이냐.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투자가 이루어지고 갔지만 요새는 자금 조달하는 방법도 되게 다양하고 오히려 그 방식의 형태를 역으로 본인이 제한도 할 수 있는 저는 세상이 됐다고도 보거든요. 예. 이런 대단한 공장인데요. 벤치마킹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오픈소스 형태로 공유를 하고 있으세요. 자료를 보고 유료 결제하러 현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앱 결제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모든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거를 레포트 형태로 해서 PDF로 내려받아서 볼 수 있는. 저는 매번 그런 결과물을 공유해 주시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어마어마한 자신감도 있으시고 또 다양한 노하우가 더 많으시니까 이제 좀 일부분 쉐어를 해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친구 찾기 작업이시지 않을까. 이게 뭔지 알아보는 사람, 이게 나의 러브레터인 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저 알아봤어요. 저 알아봤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는 시장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를 거의 처음 제안한 회사라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로컬이라고 하는 시장,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스티치든 어반 플레이든 또 예. 다양한 곳이 비슷한 일을 하겠지만 나 혼자서 잘나서 돈을 벌고 그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서로가 뭔가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해서 할 수 있으면 협력도 하는 것들이 저는 많이 생기면은 시장이 커지면은 자연스럽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는 거고 예. 시장의 관심도 늘어나겠죠. 저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생태계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예, 때문에. 예. 야, 드디어 로컬을 산업화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등장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저희도 네. 꾸준히 밀었는데 예, 그래도 이미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나뵀던 분들의 대부분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분이었는데 오늘 만나뵌 분은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을 제안하는 분. 조금 더 거시적 로컬을 얘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희 우주선 타고 지구 궤도를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내일 뭐 선언하죠. 이제 국가 네. 시책으로 로컬 비즈니스 산업화 시작되다. 막 이렇게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3월 초에 3월 첫 번째 팟캐스트 할 때 지구 밖으로 떠나버렸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귀환을 했는데 예, 다시 안드로메다까지 갈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부나 진행을 하고 또 대표님도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서 네. 어마어마한 내용을 들은 것 같습니다. 목포로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 전해주신 거 말고도요. 가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느끼는 괜찮아 마을만의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유료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2년 넘게 준비한 거를 이제 드디어 오픈하는 한 해예요. 저희가 그동안은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럿으로 돌려본 거고요. 예. 올해는 이제 괜찮아 마을이 진짜 공개형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괜찮아 마을이 30명, 30명, 16명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그런 개념보다는 월간 괜찮아 마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8월에 예상하고 있는 거는 누구나 요리하는 마을이에요. 한 달 동안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한 60명 예인 거죠? 올해 8월이 아니라 올해 8월. 올해 8월을? 네. 그러면은 올해 8월에 뭐 요리사 한 60명 정도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중 유명한 요리사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 쿠킹 클래스든 또는 체험이든 이런 것들을 베트남, 뭐 독일, 인도, 뭐 일본 음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마치 영화제에 가면은 디렉토리북 보시면은 영화제 영화평들 다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괜찮아 마을의 약간 그 버전은 요리사분들의 프로필하고 그 사람들의 이런 뭔가 그 요리들이나 이런 게 다 한 달 내내 가득 열리고 그게 가상의 마을이 또 한번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과거에 저희가 30명씩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2,000명, 3,000명씩 그 시기에 와서 괜찮아 마을의 가치를 경험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은 나눌 수도 있는 마을 베이스의 축제가 되는 거네요. 8월은 요리 축제를 하는 거네요. 계속. 그러니까 요리가 먹어본 요리도 있겠지만 요리를 배우고 만들어보는. 저희 개념은 이제 상설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괜찮아 마을을 저희가 그래서 주 단위로 필수 프로그램들을 등록을 해놓을 거면은 이 필수 프로그램을 들어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학교이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 같은 가치 가진 사람들을 많이 양성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마음껏 팔 수 있는 하나의 이런 팝업 마을 같은 경우가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리하는 마을이 괜찮아 마을 목표였지만 어느 날은 또 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은 진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만나려면 그때쯤엔 플랫폼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를 최대한 연계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연계를 못 하더라도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내년에는 일단 기초 버전이 나온다. 네. 올해인가요? 내년인가요? 내년이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올해에도 이제 좀 고민 중인데 할 수 있으면 하는데 현재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네. 네. 일단은 돌아오는 6월 5일이 금요일인데 네. 그때 제가 시간이 되면은 목포로 한번 찾아뵙고 네. 기념식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월 5일. 예. 네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 지금 녹음한 이 시점에서 3월 말이거든요. 네. 석 달 조금 덜 남았네요. 두 달 정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그때는 코로나 이 위기도 어느 정도 벗어났을 테니까는요. 한번 찾아가서 어떤 광경인지 좀 담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항상 행복해서 뭔가 말하는데 뒤돌아보면 일이잖아요. 저희 일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뭐 일은 항상 증식하기 그럼 마련이고요. 8월에 한번 오세요, 정말. 아, 예, 예, 꼭 갈게요. 저희가 진짜 괜찮아 마을이 비즈니스적으로 가능한가를 한번 실험해보는 한 달이라서 그때 그게 가능하면 저희는 그 모델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6월 5일 날도 가고 8월에도 가고. 두 번, 예, 가야죠. 아, 감사합니다. 음. 저희가 지금도 되게 어려운 시기이고 계속 어려운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어요. 밖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봤을 때는 되게 잘 지내는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계속 약간 헤엄치고 있는 느낌이라서 예. 매일매일이 약간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뒤, 5년 뒤에도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동우 씨랑도 요새 매일 고민하는 게 우리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도 같이 돈을 벌 수 있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공장의 박명호 공장장님 모시고요. 괜찮아 마을 이야기를 찐하게 길게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홍 공장장님도 모시고 또 더 다양한 이야기, 더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금방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 뵙겠습니다.